아침에 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벌써 이렇게 한 주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목요일이 됐습니다. 자, 목요일쯤 되면은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피로 누적도가 굉장히 심해져서 가장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요일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시장도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 대비해서 더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미팅 전후로 어제 기준으로 시장이 모두 회복을 했는데 뉴욕 시장은 연일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어제는 뭐 큰 폭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3대 지수가 모두 아쉽게도 파란불을 그런 켜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잠시 후에 개장 마감 상황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심층 인터뷰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이사님 함께 합니다. 과연 또 오늘은 어떠한 인사이트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퇴근길 라이브에서 참 망언을 해가지고 아직도 지금 그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먼저 좀 볼 텐데요. 뉴욕 시장 마감 상황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의 상승 기조, 그러니까 9월 달 이제 벌써 9월이 접어들었죠.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금리 인상의 기조는 강하게, 그러니까 50bp가 아니고 75bp 얘기가 더 많이 힘을 싣고 있고요. 계속된 금리 인상은 9월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수는 4거래일째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지금 보니까 썸머 랠리 동안 올랐던 지수의 상승에 반 정도를 아쉽게도 반납을 한 모습이었고요.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보자면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0.8988% 하락을 했고요. 아직 멘탈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S&P 500 지수는 0.78%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오히려 기술주가 그동안 좀 많이 빠져서 그런지 상대적인 선방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3대 지수, 특히나 이제 S&P 500은 우리가 4천선을 왠지 좀 이렇게 마디 지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곤 하는데 3,955포인트 선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2,000선 아래에서 11,816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좀 아쉬웠죠. 자, 이 가운데 시장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동안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잖아요. 8월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다우지수가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각각 S&P 500은 4.2%, 나스닥은 4.6%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숫자로 들으니까 덜 하락을 한 것 같은데 보면은 8월 초중순까지는 시장이 좋았고 그 이후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균 4% 정도 8월에 하락을 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좀 부진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였죠.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3.1%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2년물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3.5%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역전 폭도 계속해서 더 확대가 되며 또 이거는 해석을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신호로 또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좀 우려감, 불안감이 형성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ADP라고 8월에 민간 고용을 발표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민간 업체에서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가져야 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월 대비해서 13만 2천 명을 증가를 했는데 월가의 예상치보다는 크게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직전 월비라고 했는데 이게 전월비입니다. 전자를 빼먹었네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고용이 좀 안 좋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서부 지방의 제조 활동을 시사하는 8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2.2로 기록이 되면서 전월에 비해서 다행히도 소폭 개선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영국 쪽 CPI 내용 보면서 두 자릿수 기록한 충격적인 지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유로존의 8월 CPI 예비치가 전년 대비 9.1% 상승했다고 합니다. 유로존의 8월 CPI 예비치가 이렇게 좀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정말 유럽 쪽 경기가 많이 안 좋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했고요. 이번 주에는 이거 외에도 이제 8월에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가 되는데 나오는 대로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니 저는 오늘 맵을 보면서 메타가 왜 오른 거지 싶어가지고 기사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메타에 대한 이야기가 딱히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이따가 그래서 저는 이항영 위원님께 왜 오른 건지 좀 여쭤보려고 하고요. 지금 메타만 딱 초록색 보이시죠? 예, 무려 3% 넘게 올랐어요. 162달러까지. 물론 이제 우리가 마디 지수는 아니지만 메타박이 매수한 가격이 180불 달러였는데 그 가격대보다는 미치지 못하죠. 162달러. 어쨌든 유일하게 좀 진한 초록불을 켰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의 종목들은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테슬라도 아쉽게도 계속된 약세 움직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275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반도체, 여기 반도체주들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제도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AMD도 2.38%, 그런데 마이크론의 주가는 0.41% 다행히도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넷플릭스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이제 디즈니는 소폭 하락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지금 장 마감 후에 디즈니의 주가가 좀 오르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디즈니의 주가 현재 구간에서 1.26% 강세인데 지금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보고서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디즈니가 아마존 프라임과 비슷한 멤버십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저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객이 스트리밍 서비스나 리조트 그리고 관련된 굿즈, 상품 등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장려하게 될 만한 그러한 멤버십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는 디즈니의 주가가 오늘 장중 대비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여기 보면 금융주 아래 유일하게 초록불을 켜고 있는 페이팔 보이시죠? 1.79% 강세인데요. 최근에 많이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최근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 페이팔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그냥 이제 보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되면은 열심히 경영진을 압박을 해서 너네 주가 부양하기 위해서 매출 더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이제 퍼포먼스가 보이는데,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을 절감을 추진을 하면서 향후에 페이팔의 수입이 더 증대될 것을 기대하며 주가는 1% 후반대 1.7%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금융주 가운데서는 그 옆에 모건 스탠리도 소폭 오르는 모습이 보였고요. 전반적인 종목들 중에서 헬스케어 섹터들에서 일부 종목들의 강세, 그리고 어제 이제 국제유가가 또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WTI 기준으로 3%대 추가 하락을 나타내면서 88달러 선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연이어서 이 정도 하락을 하면 에너지 주가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주가는 생각보다는 견조했어요. 엑슨모빌의 주가가 0.75% 하락, 쉐브론의 주가가 1.59% 하락했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1.4%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이슈를 좀 보면요. 어제 이제 20% 해고 계획을 발표했었던 스냅, 내부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장중에 8%대 급등을 했고요. 밈주식 이제 베드베스앤비욘드 제가 이제 수요일 밤에 실적을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만한 3분기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만한 뭔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매장 줄이고 브랜드 줄이고 인원 감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1%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업종 지수 뭐 대부분 하락했는데 이 가운데 임의 소비재나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고요. 상대적으로 통신 관련된 업종 지수가 좀 비슷한 움직임들이 나타났고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의 주가도 함께 하락세, 메이시스 소매기업이죠. 2% 하락세, 그리고 베스트바이의 주가도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실적 얘기 드렸는데 5%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이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아침 페이지 2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맛과 향.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채팅창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아침을 벌써 드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뭐 라면에 만두 넣고 끓여서 드시는 분도 계신다고. 제가 둘 다 좋아하거든요. 만두와 라면 둘 다 정말 최애 음식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저도 배가 고파집니다. 그리고 라면과 만두를 먹고 나서는 룩 아웃티 혹은 운조 커피 한 잔 이렇게 식후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문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이야기도 아침부터 해주시러 오셨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뭐 9월도 이제 시작이 되고 해서 벌써 9월이에요. 예, 그래서 9월에 있을 여러 가지 좀 이벤트나 뭐 네. 이제 저희가 경제 좀 주목해야 할 지표 얘기를 오늘 조금 드릴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9월이면은 진짜 FMC 그리고 지금 뭐 CPI 다 우리가 굵직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뭐부터 봐야 될까요? 예, 제가 준비한 그 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네. 드리겠는데요. 뭐 아무래도 9월 달에는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내일 나올 이제 미국 고용 지표라든지 또 다음 주 지나서 이제 추석 지나고 나올 이제 소비자 물가 이 흐름 자체가 이제 9월 FOMC 회의의 뭐 흐름, 뭐 9월의 어떤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미 연준의 어떤 금리 행복 이 부분을 사실은 좀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뭐 아무래도 9월 달은 이제 FOMC 회의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나 좀 간과하고 있는 게 네. 사실은 1일부터 미국이 양적 긴축 규모를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6월 달부터 한 470억 달러씩 매달 이제 줄여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9월 달부터는 950억 달러로 이제 줄이니까 사실은 유동성 축소라는 부분 자체가 이미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죠. 규모 자체가 사이즈 커서 9월 달에는 상당히 이제 그 긴축에 대한 부담 자체가 자칫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이제 유럽 쪽의 이벤트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정치적으로는 영국 총리 선출하고 또 우리가 각광하다 있는 이탈리아 쪽
특히 이제 구구파가 뭐 무솔리니 이후 처음 뭐 이제 정권을 잡느냐 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만약 실제 그렇게 현실화됐을 경우 이제 뭐 EU 문제라든지 특히 나토 문제 또 어떤 러시아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로 사실 좀 복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럽도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지금 어제 그 유로존의 이제 물가가 상당히 이제 좀 또 세게 나오면서 이제 다음 주 22 통화 그 회의에서 결국 이제 75bp 그러니까 22도 결국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BOE도 이제 뭐 워낙 물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좀 직면을 하고 있어서 또 금리 인상 폭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다 이제 긴축에 대한 모두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고 또 하나 그 밑에 왼쪽을 보시게 되면 제가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제 겨울이 오고 겨울이 있죠. 예 이제 여름이 뭐 저희 요새 날씨도 그렇고 이제 겨울이 이제 좀 빨리 다가오는 오죠? 듯한 이제 느낌인데 이제 시장에도 그러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건가요? 뭐 그거는 아니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제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에너지 문제. 뭐 최근에 유가가 사실은 조금 떨어져서 그나마 좀 기침하죠. 다행인데 이제 5일날 오펙에서 오펙 플러스 회담이죠. 이제 감산에 대한 얘기가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또 하나 주목되는 게 9일입니다. 9일날 EU 에너지 장관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쵸. 이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얘기를 논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를 실시했을 경우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파장이 사실은 이게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데 사실 저게 뭔가 이 규제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과연 시장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지라는 부분 또 이러한 가격 상향제로 인해서 뭐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유럽의 이러한 어떤 조업 중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뭐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해서 9일날 그 에너지 장관 회담에서 얘기되는 이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지가 않아서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문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번 될 것 같고요. 뭐 관련해서 지금 유럽 쪽의 천연가스 다행스럽게 지금 한 3일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어제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뭐 프랑스나 이러한 쪽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라고 좀 우크라이나 정황 자체가 조금 이제 러시아한테 불리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천연가스를 무기화하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뭐 아무래도 좀 겨울이 오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의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유럽의 어떤 가스 재고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화 환율과 관련돼서 사실은 좀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더 올라가느냐 안 얘기하는데 좀 하나 이제 긍정적인 건 이제 저희가 9월 중하순 정도 와서 채권이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이제 얘기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금들 자체가 이제 국제 시장으로 이제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수급적으로 이제 원화 환율에는 조금 이제 긍정적일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9월달에 뭐 여러 가지 이벤트 자체가 상당히 조금 많이 있어서 이것이 9월 증시라든지 금융시장 자체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라든지 뭐 지금 파월 쇼크 자체가 상당히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더 연장시킬지라는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은 9월 저희가 뭐 봐야 될 것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진짜 같습니다. 한 주 한 주마다 이벤트가 다 있어서 9월이 이제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느리게 갈 것 같고 어떤 의미로는 정신없이 갈 것 같다는 그렇죠. 그런 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벌써 9월 있는가 싶었는데 이러다 10월 오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금리 얘기부터 하나씩 좀 꺼내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는 저는 사실 왜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인하 쪽으로 뭐 단어가 나오질 않나 뭐 파월 피본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인상에 대한 기조가 훨씬 더 이제 강해지고 있는 거죠. 예, 뭐 아무래도 파월 의장 자체가 그 연설을 통해서 사실 그 소위 말하는 파월 피벳 저도 사실 뭐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뭐 완화 시간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좀 뭐 막연한 기대를 조금 하긴 했는데 네. 뭐 그 기대감을 사실은 상당히 이제 선을 그었어요. 예, 선을 그었다라는 부분을 좀 해석했고 이제 파월 의장 연설과 관련해서 뭐 많은 해석을 뭐 하셨고 뭐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네. 결국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연준이 결국 인프레 파이터 기본의 어떤 충실로 사실 돌아갔다라고 사실은 이제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연준의 역할은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거다. 예, 그러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한 부분으로 좀 저는 해석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 용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렐러티브한 통화 정책이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뭔가 긴축에 대한 사인을 강하게 줬다라는 어떤 저는 좀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뭐 9월달에 75bp를 인상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후에도 75bp를 계속 갈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연 파월 의장이라든지 연준 인사들이 강력한 어떤 그 구두 메시지를 통해서 75bp 이상의 어떤 그 인상 효과를 사실 시장에 던져준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맥히면서 사실은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제반 자산 가격 자체가 사실은 좀 다시 올라가던 흐름 자체가 사실 꺾인 부분 자체는 물가 쪽에는 일단은 좀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생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파월 의장의 어떤 그러한 강경 뭐 매파적인 어떤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과연 미 연준이 9월 이후에도 사실은 이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좀 아직 좀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11월 달에 초에 아시겠지만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연준이 사실은 뭐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뭐 통화 정책 자체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특히 이제 11월 초에 FOMC 회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때 75bp를 인상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그 전에 사실은 시장에 좀 어떤 단도리를 친다라고 할까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은 강한 메시지를 계속 뭐 잭슨 홀에서 줬고 계속해서 그 시그널들을 좀 시장에 던져주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실제 액션으로 갈지는 조금은 저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인 거. 같고요. 그것을 좀 하나 좀 보여주는 게 화면에도 있지만 내년 초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미국의 금리 수준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제 4%를 4%를 넘냐 안 넘냐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내년 2월이나 3월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4% 이상의 지금 확률 자체는 사실은 아직 3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 초였나요? 올 초에도 그 금리 인상할 때 75bp 인상 확률이 저렇게 낮았었잖아요. 예, 예. 근데 실제로 FOMC에서는 75bp 인상을 해서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나오는 이런 컨센서스 중에서 그냥 최악을 염두에 두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라는 예, 뭐 생각도 좀 그럴 들어요.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 계속 금리가 75bp 뭐 70 뭐 이렇게 계속 간다라고 하면 네. 정말 내년 들어가서 미국의 경기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겠죠.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침체 얘기를 하는데 그 침체의 어떤 골 자체가 상당히 깊게 파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시장에 그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상반기하고 그럼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부분을 이제 좀 하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는 게 베이비, 빅, 뭐 자이언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용어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나오면서 어떤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좀 강해졌는데 그것의 가장 백그라운드 자체는 아무래도 물가, 그러니까 물가 쇼크가 계속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계속해서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고 그러면 지금 아직 뭐 물가에 대한 얘기들이 아직 뭐 소랑설레하고 뭐 정점이냐 아니냐는 얘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저는 좀 물가 쪽에서는 조금 둔화 압력 자체가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좀 엿보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근거로 이제 들은 것이 그 화면에 잠깐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막대 그래프가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라고 해서 이제 실제 중고차 가격을 거래를 지수한 부분들인데 이게 8월 달에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의 전월비 한 3.4% 정도가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과연 뭔가 뭐 수요가 이제 안 좋아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동안 중고차 가격을 올린 가장 주된 요인 자체는 워낙 신차가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안 되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다 중고차 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그것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조금 특히 이제 8월 달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 자체는 공급망 차질 자체가 상당히 완화된 시그널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보면 8월 물가에도 사실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거로 같고요. 거기에 지금 유가가 뭐 최근에 저희가 이제 등락을 하면서 7월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평균적으로 따져보기는 7월에 비해서 8월이 유가가 평균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것도 유가도 사실은 뭐 8월 물가에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 뭐 아직은 이게 효과가 오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사실은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이렇게 가속하고 매파적인 얘기를 주는 이유 중에 또 하나니까 사실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아직은 진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원인인데 화면에 있는 거는 이 미국 그 20대 대도시 주택 가격 상승률입니다. 전년 동을 꺾였네요, 비롯. 엄청. 예, 그 특히 엊그제 나온 그 지표를 보게 되면 6월달 지표인데 상당히 이제 꺾이는 모습이 이제 본격화되는. 이게 주택 관련해서 보면은 주택의 이제 매매 가격도 보지만 렌트 비용도 같이 예, 예, 보잖아요. 근데 렌트 비용은 사실 뭐 쉽게 단기적으로 꺾일 수는 없지만 주택의 매매 가격이 확실하게 좀 꺾이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매매 말씀하신 임대료 자체는 일단 가격 자체가 떨어져야 임대료 뭐 임대하는 분들도 이제 임대료를 이제 하향 조정을 할 같이. 테니까 이제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게 일단은 이제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죠. 근데 뭐 아직은 사실 높은 부분입니다. 지금 뭐 꺾였다 해도 거의 뭐 20% 가까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뭐 주택 시장 자체가 이게 우리가 다른 지표를 보게 되면 되게 악화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네. 아직 미국의 주택 경기 자체는 여전히 좀 뜨겁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격이 뭐 저게 6월 달이니까 7월, 8월 되면은 더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것이 아마 연말 정도 연초가게 되면 임대료에도 사실 영향을 미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미국의 물가 압력이라는 부분 자체 뭐 결국 추세적으로 좀 떨어지는 국면에 사실 좀 들어간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은 그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에도 좀 영향을 좀 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어제 저희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이렇게 과정 속에 하나 좀 최근에 눈에 띄는 게 소위 이제 그뭐 돈을 많이 가진 그 부자 큰 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분들이 이제 채권을 사기 시작을 했다는 소리가 그렇죠. 사실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이제 느낌적으로 이제 뭔가 금리 인상 사이클의 정점이 다가오고 있거나 하는 어떠한 그러한 분위기가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사실은 최근에 스물스물 이제 채권 시장 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본능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좀그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고점, 물가에 대한 고점 자체를 시장들이 조금 인식하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9월은 75p 인상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 결국 그렇게 되면 11월, 11월, 뭐 1월 이런 가는 스텝에서는 결국 뭐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 베이비 스텝 이러한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이고 그것이 9월에 잘하면 좀 FOMC에서 만약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을 좀 찾는다라고 하면 그 시그널을 사실은 조금은 주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9월 FOMC를 보는 어떤 시각 자체가 사실은 뭐 두려움도 있긴 하지만 네. 조금은 좀 그러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유럽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경기에 예. 대한 위기 얘기는 앞서서 이제 천연가스 상한제 그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예. 궁금한 게 그렇게 EU에서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를 하면 러시아는 따릅니까 그거를? 아, 러시아는 따르지 않죠. 그쵸. 유럽 EU 그러니까 유럽 자체적 안에서만 하는 유럽 거죠? 자체적으로만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워낙 천연가스 가격이 특히 뭐 그것 때문에 뭐 아까 이제 윈터 이즈 컴이라는 얘기죠. 뭐 뉴스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나무를 뜬다 뭐 이러한 얘기까지도 그쵸. 이제 나오는 셀카 아주 준비해. 혹독한 아마 겨울이 유를 맞이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 천연가스와 관련돼서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에서 워낙 그 수요 감축을 위해서 이제 가격 상한제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이제 시장의 안정을 사실은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피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최근 이제 그 천연가스 가격이 뭐 말씀드린 대로 한 3거래일 연속 사실은 큰 폭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엄청 빠졌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느냐? 뭐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도 중단을 한다라고 했는데 조금 저희가 희망의 빛을 뭐 아주 가늘지만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유럽 각국 자체가 이제 겨울에 그러한 어떤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고를 지금 막 쌓고 있는 상황들이면 천연가스 재고. 근데 그 속도 자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좀 뭐 상당히 양호하게 좀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래서 화면에 좀 독일의 천연가스 재고 추이를 좀 보게 되면, 그러니까 당초 10월 1일까지 그러니까 전체 이제 갖고 있는 저장소의 한 85%를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엊그제죠. 독일 그 경제장관 자체가 지금 81% 정도 채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80%를 예, 이제 넘겼기 80%를 때문에. 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속도를 보게 되면 지금 11월에 목표치 95%를 능히 이제 채울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뭐 이 재고도 없고 해서 정말 이제 뭐 천연가스 자체가 폭등하고 하는 이러한 가능성 자체가 조금은 낮아졌다. 아직은 저희가 뭐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지만 어찌 겨울에 저 재고를 소진해서 뭐 0까지 소진을 하는 뭐 같은 소진을 해서 겨울을 넘기게 되면 봄은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좀 유럽의 사항들 이러한 것들이 아주 최악의 국면에서는 조금씩은 좀 벗어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천연가스 가격을 하락을 사실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거고 또 한 가지 저기 차트를 그린 게 이제 전력 가격입니다. 전력 가격이 또 뭐 무시무시하게 사실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맨 끝에 뭐 차트가 잘 안 보이시는데 지금 이렇게 겹쳐서 떨어진 거죠? 다시 상당히 한 큰 폭으로 이제 600 떨어졌습니다. 수준 아래로. 1년물 이게 선물 가격 기준인데요. 네.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좀 떨어져서 다행이네요. 지금 유럽에 아까 뭐 에너지 그 소비자 물가 이런 것들이 뭐 두 자릿대 갈 거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다행스럽게 사실은 이렇게 조금은 가격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네. 좀 유럽도 약간의 좀 숨통이 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아까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이제 9월달에 이란과의 핵합의 문제 뭐 이게 사실은 뭐 타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저희가 뭐 그거를 크게 기대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마저도 좀 타결이 되면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라는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뭐 물가라는 측면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물가가 상당 뭐 추가적으로 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어서 그렇게 보면 유럽도 사실은 뭐 9월달에 그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긴 하겠지만 20이라든지 뭐 BOE가 결국 뭐 10월, 11월을 갈수록 그 인상 기조 자체도 전체적으로 미국과 비슷하게 둔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시장이 그 부분에서 조금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아직 그 저희가 뭐 겨울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이렇게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긴 하지만 지금 유럽이 그것의 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생각보다는 조금은 그 계획보다는 좀 양호한 지금 천연가스 재고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악재 속에서도 조금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좀 리스크였던 유럽 쪽에서의 에너지 대란에 대해서 지금 다행히도 좀 해결의 실마리를 많이 찾아가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기준으로 달러 원 환율이 1,352원을 장중에 고점을 경신하고 또 장중에 1,337원까지 빠졌어요. 네. 어제 너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달러 원 환율의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뭐 달러에 연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최근에 뭐 조금 더 상황을 보이지만 이제 유로화도 아까 말씀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유로화도 이제 페리티 1달러를 이제 어저께 회복을 하고 달러가 조금 이제 좀 숨고르기 부분이 들어갔던 부분 자체가 어저께 원화 환율에도 사실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원화 환율에는 사실은 뭐 긍정적인 영향이나 부정적인 요소가 사실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러도 사실은 저희가 뭐 계속 강세를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이제 원화 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국 위안화 자체가 워낙 최근에 뭐 중국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중국 경기는 지금 뭐 당분간 좋아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게 되면 위안화 약세 흐름도 계속 좀 될 수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상승 압력 자체가 사실은 계속 있다라고 이제 좀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워낙 우리가 지금 뭐 무역 수지 적자도 많고 뭐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담이 많은데 그 수급 부담 자체를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채권 지수 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 지수 자체가 이제 WGBI,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제 시장 자체가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것이 9월 말에 아마 저희가 워치 리스크에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진 않았는데 가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뭐 화면을 좀 보여드리긴 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만약 그 WGBI에 들어갔을 때 비중이 한 2.3% 정도가 될 거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년간 우리나라로 들어올 자금들 자체가 채권 시장으로 들어올 자체가 뭐 최대로 봤을 때 한 700억 달러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월간 기준으로 보면 한 60억 달러씩 계속 이제 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급적인 요인에서 상당 부분 이제 조금 무역 적자 부담 자체를 좀 덜어줄 수 있다.
뭐 거기에 유가마저도 떨어지면 이제 무역 수지 적자도 이제 줄어들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원화 환율에는 상당히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이게 뭐 주식시장의 MSCI 편입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일단은 뭐 국제 시장부터 이제 편입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이러한 것들이 만약 달러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이러한 속도 자체가 조금 둔화된다는 어떤 시나리오하고 맞물린다라고 하면 조금 연말로 갈수록 원화 환율이 오히려 조금은 좀 강세 뭐 아예 큰 폭의 강세를 그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추가 강세에 대한 추가 약세에 대한 어떤 그러한 리스크 자체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미국, 유럽까지 보고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가장 컸었던 환율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확 바뀝니다. 먼저 오늘 아침 라이브는 권순우 기자가 새롭게 뉴스3 플러스를 진행하고 김프로의 인사이트를 전하는 미스터 마켓 코너가 신설됩니다. 심층 인터뷰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퇴근길 라이브는 여도운 앵커가 합류해 저 정프로와 함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상한 형제들 강환국, 박근영, 강박 브로더스가 금요일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매일 한 기업씩 깊이 해부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는요. 최홍석, 장희성, 기존 MC의 미국 주식 최강자 장우석 부사장이 합류, 최고의 진행조합을 구성합니다. 더 빠른 대응과 더 깊은 분석으로 매일 새로워지는 3프로TV,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확 달라진 3프로TV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퇴근길 라이브 주변에 많이 소문내셔서 정프로와 저 조합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즐거운 퇴근길 또 경제 주식 이야기 재밌게 들려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트를 또 입으시면 높으신 분 만난다는 시그널 아닙니까? 그런 거죠. 네. 시장도 시그널을 어떻게 좀 어제 뭐 보낸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고요. 없었습니까? 시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은 좀 계속해서 약간 흘러내리거나 부진하죠. 아니면 최소한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않겠으나 어제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좀 비축해가는 과정이고 네. 지금 뭔가 좀 돌려 세우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기가 아직 별로 없다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뇌피셜 뿐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8월 내내 있었던 논란이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번에 벗어날 수 있다. 네. 200일도 딱 돌파할 뻔하다가 찍고 지금 내려오면서 50일선이 또 이탈했거든요. 그런 정도. 그래서 나스닥은 먼저 좀 강세장에 진입해 있는 상태인데 네. 재미없었고요. S&P 500이 실패했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피크 쳤냐 아니냐 논란이 계속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에 이제 유럽이 갑자기 또 오늘도 뭐 9점 몇 %가 났던데 그래서 인플레이션 논란이 유럽에서 더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장 큰 건 리세션이냐 아니냐 논쟁은 뭐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의 어떤 인상은 어디까지 가겠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기준이 2.25에서 2.50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한 3.5 정도면 맥시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보면 연방은행 오늘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기준금리 내년에 4%까지 간다.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내년도 늦어도 상반기 늦어도 아니면 하반기 초반에 금리를 떨어뜨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런 얘기하면 지금 바보 소리밖에 안 듣죠. 왜냐면 다들 안 그런다고 얘기하니까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의 현재 진행이었던 것을 한 방의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 지난 주말에 잭슨 미팅이었어요. 그 잭슨 미팅에 대한 시간 저는 완전히 틀렸죠. 저는 나쁜 얘기 별로 안 할 거라고 봤는데 아주 그냥 가장 경고성 목소리를 했죠. 그리고 하드십 아주 고난의 행군이 있을 거예요.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 다음에 나올 바로 2, 3일밖에 안 돼서 다른 연방은행 총재들이 뭐라고 좋게 얘기하겠습니까? 계속 이제 매파적 발언을 계속하는 거죠. 거기다가 뉴스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좋아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뉴스거리에서 가장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주가의 그 모멘텀은
실적이에요. 그쵸. 근데 실적 시즌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대하는 것은 고용 보고서인데 고용 보고서는 완전 고용이 끝났기 때문에 없어요. 팬데믹 다 회복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오늘 일부에서는 ADP 민간 일자리가 생각보다 적어서 떨어졌다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 아닙니다. 이미 다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고용 보고서 뉴스거리가 안 됩니다. 저거. 더 좋아지거나 정말 서프라이즈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을 상방으로 확 이끌 만한 그런 힘은 없죠. 좀 지금 부족하다. 없어요. 그래서 13일 날 발표될 CPI에 한번 좀 얘기거리가 있을 수 네.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준 21일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뭔가 시장을 완전히 돌려세울 뭐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돌려세울 흔히 해서 드라이브가 좀 찾기 쉽지 않다. CPI 발표되는 부분을 보고 꺾였다고 해서 연준이 이거 많이 꺾였으니까 금리 인상 좀 덜 할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그게 건 쉽지 좀 않죠. 섣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지난 주말에 중요했는데 그래서 제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건데 저는 이제 위로 가기를 기대했지만 틀렸고요.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예. 발언들 먼저 오늘 좀 준비해 주셨어요. 어저께는 이제 뉴욕 연방은행 총재였고 네. 오늘은 이제 클리브랜드 로레타 메스터 총재인데 이분은 워낙 좀 약간 매파적 발언을 많이 하신 분이고 이분은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 그때도 인터뷰를 한번 했던 분입니다. 네. 거기서도 내년 초에 기준금리가 4% 이상이면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됩니다. 지금요. 네. 이분 말대로 간다 그러면 그리고 내년도 금리 인하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딱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만약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지 모르더라도 지금보다 1.5 같은 거를 기존으로 150pp가 기본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그럼 국내 금리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총재도 얘기했다시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앞서 그 박 이사님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미국 달러의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죠.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또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3.16%까지 오늘 찍는 모습이었고 네. 조금 더 올라갔었거든요. 좀 움직임이 있지만 여하튼 좀 거의 3, 4일째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10년물, 개년물의 역전 현상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는 이제 보합이고 오늘 뭐 마이너스 0.07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너무 높아요. 네, 너무 높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1,300원대 중반이 그냥 디폴트로 돼 있을 정도로 1,300원대 를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뉴스에서도 원화 기준 얼마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냥 기본으로 1,300원을 계산해서 발표하더라고요. 어떻게 론스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더라도 다 금액으로 찍을 때 달러, 미국 달러 얼마, 한국 돈 할 때 1,300원을 바로 기준을 적을 정도니까 지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하튼 미국 달러가 이렇게 강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불리하죠.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갈 때 가장 불리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이론적으로나 뭐나 아이템다 아이템. 예, 성장 특히 돈을 못 버는 성장주가 제일 악화된 모습이죠. 실제로 우리가 다루지 않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투자 부적격 등급의 회사 같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부도나는 게 아니라 미국도 부도날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 아래 등급의 등급에서는 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그건 이제 우리 상장회사 이것들은 별로 상관없는 기업들이지만 그런 것들에 보면 어저께 보여드렸잖아요. 하이힐드 채권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투자 그러니까 투기 등급 이런 것들에 보면 상당히 좀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가가 되게 가파르게 또 가파르게 하락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가가 다분히 어떤 공급 사이드에 대한 그런 문제, 네. 오펙 플러스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 글로벌 경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여하튼 뭐 비싼 거죠 여전히. 네. 그렇지만 미국의 휘발유 가격만 보면 하루 정도 뭐 1센트 올라가긴 올랐었는데 무시하는 사람들 보면 75일째 뭐 떨어졌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루는 1센트 올라갔었거든요. 냉장히 보면. 기조적으로 내려갔다. 네, 하여튼 하루는 올라갔다가 뉴스가 크게 됐었거든요. CNN에. 근데 요즘 보면 다시 그걸 무시하고 70 며칠 연속 하락하는데 네. 여하튼 이런 것들 때문에 여하튼 좀 CPI 내려갈 텐데 이게 미리 아셔야 돼요. 코어 같은 경우에 오늘 올라갈 겁니다. 코어요? 왜요? 왜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뭐가 요인이죠?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두 가지를 빼야 되잖아요. 네. 뺀 거가 코어인데요. 그거는 약간 이번 달도 그렇고 다음 달이면 피크일 가능성이 큽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네. 코어가 렌트비가 올라간다. 있을 것이고요. 렌트비가 또 가장 큰 항목 중에 하나고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예. 그럼 발표가 되면은 왜 올라가는지는 가장 계속 올라가는 거는 지금 최고치를 계속 가고 있는 거는 저거죠. 렌트비죠.
렌트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것들이 하나 추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천연가스도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지만 고점에서 약간 꺾여 있지만 이게 어떻게 이 올겨울이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일도 좀 잠궜었잖아요. 네. 예, 그 러시아가 독일에 가는 파이프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발표했죠. 프랑스도 막아버렸잖아요. 네. 그 어디선가 뭐 많이 해놨겠죠. 그렇지만 어디선가 또 와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겠습니까? 미국에서 온다니까요. 미국이랑 캐나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그 운송비가 또 많이 비싸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이슈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것은 여전히 팩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8월 시장. 네, 8월 시장 네. 간단히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이제 6월 16일이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고점 또 8월 1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두 달이네요. 정확하게 2개월간의 이제 썸머 랠리가 있었어요. 예, 썸머 랠리가 꿈 있어요. 같은 썸머 랠리. 꿈 같은 썸머 랠리였죠. 그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은 강세장, 네. 그 러셀 2000도 강세장에 진입한 아직도 상태입니다. 조금 밀려서 그렇죠. 다우가 8월 한 달 동안 4.1%가 정확히 떨어졌고요. 네. S&P 500도 4.2%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4.6%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6월 달에 반등을 시작했지만 6월 달도 월별로 보면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7월 달에는 제법 플러스가 컸죠. 그렇죠. 그렇지만 8월 달에 되게 떨어지면서 한 달 올랐지만 결국 한 달 만에 다시 8월 달에 하락 마감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논란이 8월 내내 있었어요. 리세션 진입의 논란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베어마켓 랠리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베어마켓 랠리일 뿐이다. 다시 이제 저점 깨진다. 대표적인 인물이 뭐 마이크 윌슨이나 그 사비타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베어마켓 랠리 끝났다, 곧 끝난다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강세장 회복에 다른 것들도 갤 수 있다. 이런 것들 얘기했고요. 또 하나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 S&P 500가 하락폭의 반을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그 반을 회복한 50% 회복한 다음에 단 한 번도 저점을 깬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안 깰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이 논쟁은 계속 이어졌었는데 그런 것들이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잭슨 미팅에서 제롬 파월의 연설에 강경함에 의해서 무너졌죠. 한마디로 좀 무너진 채 8월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 딱 한 장이 8월 시장을 정리하는 거군요. 그거 누가 정리한지 혹시 아세요? 이모항영 교수님. 아이 교수는 그만뒀다니까요. 위원님, 예, 이모항영 네. 전문위원님께서 열심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부르시면 전 교수라고 부르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월 시장 또 정리를 더 이어서 해보자면 그 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와, 이팸이 엄청 올랐었네요. EPM이 이제 이게 절대로 섹시하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많이 EPM이 하락했었죠. 네, 어저께인가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보여주셨죠. 우리 그 2월 며칠 날 그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전쟁 터지고 나서 조금 흘러내리다가 열흘 만에 스스로 갑자기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가이던스 발표한 2주밖에 안 됐는데요. 네. 가이던스를 위드로 했습니다. 가이던스를 뺀 거예요. 최근에도 가이던스를 뺀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주가지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20%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흘러내렸고요. 그다음 이제 뉴스 나온 것들이 한두 달 지나면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뉴스 나왔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사람들이 인적 자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재구성하면서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적을 2번 발표했는데 기대보다 좋게 나왔고 다시 가이던스를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가 완만히 회복하면서 8월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이 EPM입니다. S&P 500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고점은 아직 거리감이 있지만 2월에 전쟁 이후에 급락했던 거 다 메꿔놨어요. 지금요. 딱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나머지는 대부분이 에너지 기업일 거다죠. 앨범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튬 같은 거니까 몇 개 있지만 대부분은 산업재도 있지만 대부분은 에너지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에너지 기업이 6월 중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6월과 7월 중순, 8월 내내 떨어지다가 8월 중순부터 회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8월 이후뿐만 아니라 연간으로 보더라도 딱 2개 섹터만 플러스입니다. 네. 에너지 플러스 유틸리티. 어저께 보여드린 거 오늘도 똑같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 반대로 하락한 거는 솔라 에너지, 매치그룹 뭐 등등 떨어졌는데요. 일부러 작게 하신 거죠? 보지 말라고. 아닙니다. 매치그룹은 저한테 그 엄청난 또 욕을 먹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그 연말에 10개 주식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방송에 얘기할 때 그중에 하나 제가 매치를 하나 넣었어요.
근데 매치그룹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사실 굉장히 성장을 계속 이어갔던 기업인데 왜 그게 요새는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아직까지 다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저나 이런 분들 사실 이해는 못하지만 어찌됐건 미국에서 데이트한다 하는 것은 결국 틴더 한다는 거기 때문에 바로 틴더를 하는 것입니다. 틴더. 네. 그리고 틴더고 수많은 전 세계 데이팅 앱이 한 뭐 100개, 200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데이트 한다 그러면 딱 얘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지분가 우리나라에도 아마 하나 정도 지분이 좀 뭐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건 사실관계 모르겠어요. 지나가다 봤기 때문에. 여튼 매치그룹이 어떤 주가가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하튼 경쟁의 심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안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매치그룹이 떨어졌고요. 기대감은 뭐 내년에는 저는 기대감이 있지만 지금은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되겠고요. 특히 한 거가 2020년과 2020년 상반기까지 최고의 주주 하나가 모더나였거든요. 네, 모더나가 실제로 보면 2020년 여기 나오죠. 이 세 번째 컬럼입니다. 2021년 143%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두 개가 모더나랑 쉽게 얘기해서 그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올해 좀 재미없는 모습 보이고 있으면서 올해 46%가 떨어져서 제일 많이 떨어진 S&P 500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주식 하나가 되겠고요. 8월에도 또 17%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4차 맞으라는데 저도 이제 말로는 4차 맞는다 그러지만 4차 맞아야 되는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나라도 어제부터인가 내일부터인가 해갖고 이제 외국에서 올 때 PCR 검사 9월 3일부터. 네, 그러니까 PCR 검사 이제 안 봐도 안 맞고도 하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끝났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좀 주가가 좀 재미없는데 그거보다는 작년, 재작년부터 워낙 많이 올라갔다는 것도 좀 인지하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월가의 의견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라인 캐피탈의 제프레이 군드라스. 이분 왜 안 나오나 했죠.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얘기해야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금 더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 리세션이 올 거예요 물어보는 건 이분한테 욕 먹습니다. 이건 아주 기정사실이고요. 당연하다. 네, 당연하겠고요. 이분 얘기하는 거 채권 시장이 붕괴거든요. 그게 이제 징후로 얘기하는 거가 투자 등급, 그러니까 투기 등급 있죠. 투기 등급부터 해서 안 좋은 것들, 그리고 안 좋은 나라의 뭐 그런 채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에 좀 분명한 시그널이다. 얘기를 다시 한번 뭔가 했습니다. 인용을 하고 계셨나 봐요. 리세션 뭐 이런 건가? 그런 거네요. 그래서 이분의 인터뷰 영상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은 인터뷰 영상은 몇 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UBS 자산운용 이사님인데요. 연말까지 방어적 섹터 주식 비중 확대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13일 날 인플레이션 피크가 또 마이너스 나면 2개월 연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인플레이션 피크 논의가 많을 텐데 그래도 변동성이 불가피하다.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이분 얘기가. 그래서 방어적 섹터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앞선 우리 메스터 총재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고 이번에 4%까지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걸 뒤집어서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초저금리가 내년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저금리가 없다는 것은 딱 뭐냐면 돈을 못 버는 기업들, 기술주. 제가 늘 말하는 4번 사법에는 아주 쥐약 같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떨어질 때마다 더 사는 거 좋죠. 그렇지만 떨어질 때 더 사는 거는 뭐 방법으로 좋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특히 4번을 떨어지는 걸 딱 계속 산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돈이 무한정 있으면 되겠죠.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게 지금 정확하게 좋은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3번, 4번 저도 갖고 있고 저도 좋아하지만 그거는 좀 좋아질 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고 지금은 좀 방어적 섹터나 좀 전체 포트폴리오를 좀 기다리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다 누가 얘기하든 똑같습니다. 일본 투자 부문 대표인데요. 2023년 금리 인하 가능성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메스터 총재는 아예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내년에 고금리 환경이 더 오랫동안 이란 말에 강조가 있어요. 더 오랫동안 지속될 환경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방어적 섹터가 됐건 퀄리티 기업이 됐건 뭐라고 불리던 간에 캐시카가 높은 카우스 기업이 됐건 간에 뭐가 됐건 간에 그런 쪽으로 들리라는 얘기입니다. 반대에 있는 것이 성장, 특히 돈을 못 버는 성장주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의
non-profit taking 아니면 unprofitable 기업 테크 인덱스가 딱 나옵니다. 그것과 10년물 금리를 비교해보면 딱 나오기 때문에 좀 분산 투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뭐 언제나 중요한 건 분산 투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성장률 잘 올라간다고 성장률 막 쫓아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는 항상 분산을 생각해야 됐지만 지금 더더욱 그런 분산 투자가 더 빛이 발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어떤 분이 진짜 좋은 얘기 있었어요. 맨날 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맨날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정답입니다. 지금. 그 같은 얘기라는 걸 인지하시고 계신 것도 저는 진짜 굉장히 대단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분은 돈을 많이 버실 분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는데요. 오늘 채팅창 보니까 뭐 연애, 뭐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결혼, 뭐 여기서 더 파생돼서 뭐 제사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면 그 1번은 나 자신. 예. 자기의 뿜뿜.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자칭, 타칭, 좀 효를 중요시하는데 이제 찬바람이 싹 불고 환절기 때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좀 아프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금이야, 오기야 길러주신 부모님께 따뜻한 사랑, 또 전화 한 통 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훈훈한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